의욕이 넘쳤는지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귀여웠죠? 우리 준영이 아우 씨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이 마이크는 제 겁니다. 자, 뭐야, 이쪽이 내 자리. 저쪽 형은 이렇게 대체해야지. 하하하. 자, 의자가 3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연설만 주구장창하면 좀 루즈할 것 같아서 토크쇼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자유대학이 굉장히 많은 조언을 얻고 있고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는 형님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현재는 자유와 혁신당에서 최고위원 맡고 있는 김진일 최고위원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혁신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진일입니다. 저는 오늘 대남 공작 지령, 북에서 보낸 지령입니다.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라.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일부분만 시간이 허락하는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신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형님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고 강직하고 우직하게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분이 만들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당대회에서 함께 같이 동거동락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정식 전 대변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지금 이 나라 꼬라지를 보면 울분도 터지죠? 오늘 여기서 좋은 동지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나마 소통하는 시간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조직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도 안정적이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제도권과 아스팔트 가리지 않고 정치 지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소리 TV 이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21세기 비상계몽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신을 사랑하는 이명준입니다. 토크 오늘 심재용 자유대학 군께서 잘 이끌어주시면 열심히 토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토크쇼라고 준비했는데 대본이 없습니다. 주제는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이 개천절이지 않습니까? 민족의 시작을 알리고 그 시작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죠? 북한도 있고, 하지만 중국이 대표적으로 큰 위협인 것이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위협을 받는다고 의문을 가지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또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된 안보 위협에도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이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우선 학생의 소리 명준이 형님한테 먼저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어떤 계엄이 터지기 전에 중국이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국가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계엄이 터지고 나서야 그런 인식을 좀 갖게 되셨나요? 저는 비상계엄령이 있기 전에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비상계엄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위협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문들 이런 것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이 하이브리드 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총칼이 없어도 싸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논란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땅 투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마약을 공급하는 것 문제도 그렇고요. 제주도나 우리나라 서울의 일부 지역들도 많이 점령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장악되고 있구나. 아니 지금 우리나라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 땅을 총칼 써보지도 못하고 뺏긴다면은 그야말로 참전 용사분들한테 순국 소녀분들한테 정말 고개 들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더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했을 적에 홍콩 친구들 만나면서 홍콩 애들이 중국한테 넘어간 과정, 이걸 되게 브리프하게 이제 그라운드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요즘에 쇼츠에 떠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로 저희가 전쟁도 못 해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식민 지배로 당하는 그 홍콩의 상황을 마주한다면 정말 아무런 것 같습니다. 명준 형님을 제가 처음 뵌 거는 사실 정시경 님이 하셨던 멸공 페스티벌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핵 직전에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서 멸공패를 되게 기쁜 마음으로 조롱단길이라고 하면서 이제 좌파 집회를 놀리고 그런 빨갱이래요 놀리던 집회였는데, 거기서 사실 자유대학 집회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랄까 리스펙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이고, 그 멸공 페스티벌은 어쩌다가 처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대학로에서 그리고 홍대에서 강남에서 제가 2017년 8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광장에 나가서 10명이서 이렇게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청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계엄령을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잖아요. 근데 12월 12일 날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2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하시다가 12.3 계엄 이후에 17%, 좀 10% 중반대까지 지지율이 하락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12일 담화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어떤 위기이냐? 이 대한민국 내에 암약하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런 국내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두려움이라던가 공포심만 막연하게 있었지, 이게 실제 하는 위협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니면은 그거를 실제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좀 적었고요. 근데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 틀린 게 아니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 지배에 대한 플랜을 봤을 때 지금 나가야 국민들이 더 많이 설득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국 대사관이 있는 명동에서 이제 멸공 페스티벌이라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참 많은 분들께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이은택 대표, 그리고 아까 앞서 다녀가신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백지원 전 대변인,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유대학까지 그때 참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자유대학 분들이 잘하고 있다, 너무 멋지게 더 잘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참 그 멸공 페스티벌 처음 따라갔을 적에 멸공 페스티벌에서 뭔가 좀 응집력이 있는 구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멸공 페스티벌 두 번째 쫓아갔을 적에 형님 제가 노래 한번 만들어 왔는데 이제 쌍북송. 예, 그게 전설의 시작이었고, 예,
그때 처음 불렀죠, 멸공 페스티벌 때. 아, 그 많은 영감을 받아서 윤호갱 첫 행진 때도 그거를 이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짧게만 좀 여러분 지금 오늘도 자유대학의 이 집회가 혐오 집회다,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집회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정부에서 씌우려고 했고 경찰이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쪽이 우리를 극우라고 하면 극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혐오 집단이라고 말하면 혐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혐오라는 단어는요, 싫어할 혐자에 미워할 오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미워할 오자는요, 악할 악자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실 악한 거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래 본업이 이제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원래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심리학적인 관점이나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인류는 발전할 때, 혹시 여기서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 어떤 강아지가 이렇게 뭐 죽어있다던가 바퀴벌레를 봤을 때, 와, 바퀴벌레다, 너무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으시죠? 우리가 어떤 본인에게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때, 우리의 뇌나 특히 우리 뇌 속에 있는 선멸이라는 곳이나 편도체라는 곳은 본능적으로 이거를 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찌푸리거나 외면하게 되는 게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이게 혐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좀 나쁜 혐오도 있겠죠, 당연히.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자기들 멋대로 재단을 해서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에 대한 반대 감정을,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거는, 그거는 나쁜 혐오입니다. 하지만 실제 하는 위협, 두려움, 공포에 기인한 혐오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두려움, 공포, 혐오심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너무 중국 얘기만 해서요. 사실 우리 안보 위협이 되는 게 중국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 우리의 주적은 북괴입니다. 그렇죠? 이 김진일 최고위원께서는 처음에 기자 생활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형님이 취재력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간첩 정보를 좀 취득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 6년 전 정도부터 될 건데, 지금 좀 저보다 좀 기성세대 분들은 중국 간첩 그리고 북한 간첩으로 아마 구분하실 겁니다. NL 계열 그리고 PD 계열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텐데,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기생하고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은 사상범들입니다. 사상 간첩들이거든요. 이들이 먼저 북한에서 직파하거나 북한에서 어떤 포섭을 해온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국가 정복을 원하다 보니까 중국의 라인을 대고 북한의 라인을 대서 지령을 스스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타국의 이익 혹은 적대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원래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겠다 했던 정당이 처음에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가 공천 접수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을 때 자기소개서에다가 뭘 적었냐면, 보통 공천을 달라고 나의 소개를 하잖아요. 이제야 밝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간첩단들의 조직들이 전국 곳곳에 너무 심각하게 퍼져 있으니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해서 공천 자기소개장 3장에 걸쳐가지고 그 얘기들을 모두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전개에 좀 드러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간첩 조직이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야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계몽하려고 좌파인 친구들이나 중도인 혹은 정치 무관심인 지인들 설득할 적에 대한민국 간첩들한테 다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라고 해요. 간첩은 어디 있는 거예요, 형님?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에 당선되고 나서 5월, 6월, 7월
정도 그리고 연말까지는 보조금 카르텔이 있다. 그리고 23년 말부터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공작권을 받아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이제 그 접선을 했다 그러면 경제 수준의 격차가 이제 한국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작 자금을 받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부 지방 보조금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받아서 자체 공작 자금을 이제 조달하면서 반국가 행위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2년부터 지적하셨던 지방 보조금 문제가 그때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반국가 세력의 활동이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1년 내내 했습니다. 정부의 요직으로서 합법적으로 간첩 행위를 합니다.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사람들하고 이제 그 미신고 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게 허용한다 그러는데 지금 국가보안법이 보통 간첩죄는 목적수행죄가 적용돼야 되는데 목적수행죄가 적용이 안 되는 시점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 거의 10년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거하는 혐의 자체가 회합통신죄라든지 찬양고문죄로 이제 혐의 적용을 해서 이제 그 기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신고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면 지령문을 직접 만나서 신고하지 않고 만나서 지령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2018년도에 이미 벌어졌습니다. 창원 간첩단이라고 알려진 공작관 그 간첩이 창원 경남에 있는 창원 소재에 있는 맥주 호프집에서 북한 문화교육의 김명성주의 공작관과 맥주를 마시면서 지령문을 주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미 거의 다 넘어간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너는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이 SF니 첩보물이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상상의 영역인지 아니면 첩보원들이 실제 활동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영화화한 건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그 사람이 무릎을 탁 칠 겁니다. 입에 개거품 물지 않을까요? 너 그거야 이러면서. 사실 이제 진일 형님이 토크하실 적에 이 형님이 떠는 걸 처음 봤습니다. 바글바글 떨고 계신데 이 형님이 이제 취재하실 적에 목숨의 위협을 겪은 사례들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용기를 내셔서 이런 토크쇼를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사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원래 공개하려고 했던 게 23년 11월에 제가 이봉규 TV를 통해가지고 또 촬영 예약까지 다 잡아놨다가 정보 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자기들이 할 역할을 할 테니까 좀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 말고 다른 정치인분들도 같이 계신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이미 넘어가 있거든요. 2018년에 내려온 지령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랍니다. 어떻게 차지하느냐? 선거에 관여합니다. 선거에 관여해서 선거 참모로서 정당하게 정부의 직을 받아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국가정보원이나 아니면 방첩당국의 혐의 적용을 한 기소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완전 배척시키고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로 입문해야겠다는 결심을 그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냥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찰리 커크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지 않습니까? 저희 자유대학도 그 뒤로 한 이틀은 자기 일 같아가지고 되게 무서워했었던 게 있어요. 저희가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저희도 연약한 인간이고 굉장히 두렵기도 했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내는 사람 하나라도 생겨야 그거에 용기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이 휘슬블로어가 되고 내부 고발자가 많아지면 대한민국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정시경님한테 좀 여쭈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사정에 대해서 국민분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소식이 그렇게 내부 소식을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언에 좀 신중함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의힘 안쪽에서는 중국 간첩과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주 담론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직전 대선
있었죠. 경선 캠프가 꾸려지고 나서 제가 그냥 담백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후보분께서 야 김정식 좀 도와줘라. 근데 제가 가서 딱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 해야 된다. 두 번째, 중국 공산당과의 연결이 없어야 된다. 혹은 있었다면 끊어야 된다. 근데 그거에 유일하게 동의하시고 호응해 주신 분이 나경원 의원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백지원 대변인 다 이렇게 이번에 나경원 그 당시 후보를 좀 도왔던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셨던 다른 분들 중에는 그 둘 중에 하나는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이게 단순히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중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느끼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실질적이고 실제적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꽤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그거는 차별적인 언어잖아, 혐오잖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오는 거 좋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구태한 좀 올드한 옛날에 이제 성룡영화 이소룡 이런 거에 좀 심취해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주변에 이렇게 무협 소설 많이 보시고 이런 분들이 특히 약간 그런 거에 중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나 문화에 대한 향수에 좀 젖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거는 어떤 정치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세대가 갖고 있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중국 영화라고 이렇게 하지만 홍콩의 느와르 영화라던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이 어떤 발톱을 내놓기 전이고, 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때 같이 좀 아픔을 겪었다라는 이 약간의 동질감도 있었을 테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환경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지금 상황을 그분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해야 되지, 어떤 아주 약간의 연결고리나 이런 것만으로도 당신은 친중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스스로 고립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안에도 친중 정치인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특수한 인물 외에 이런저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거를 고려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들까지 우리가 다 매도하는 건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계신 중진 의원이시나 좀 중진 정치인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약간의 여의도와 광장의 그 인식의 격차가 좀 괴리가 느껴진다는 걸 좀 요즘에 느끼거든요. 학생의 소리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명준 형님, 사실은 학생 조직이잖아요, 자유대학처럼. 원래 전국학생수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전교조랑 싸우던 단체입니다. 그게 모태가 되는 단체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원도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인원고 사태. 그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회 같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학생의 소리. 아까 올라오셨던 김민수 최고위원 있으시죠? 그분이 조직이 없이 치른, 캠프 없이 치른 선거이셨는데, 전당대셨는데, 그때 학생의 소리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기도 했고. 무조건 김민수 최고였죠, 저는. 예. 이게, 제도권 정치의 흐름을 청년들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된 계기였고, 사실 자유대학이 샤라웃을 많이 받았지만 학생의 소리도 솔직히 자유대학보다 학생의 소리가 더 열심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겸손을 무대 앞에서 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학생의 소리는 저희 자유대학과 다르게 선배시기도 하고, 우리 구의원도 배출을 하셨었죠. 네, 최인우 구의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제도권과 광장에 걸터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자, 이 광장과 정당의 인식의 괴리, 어떻게 하면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전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인들이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저희 자유대학 친구들의 집회를 보고 혐오한다, 인종차별한다, 이딴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쓰고 있는데,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페미 PC를 할래도 페미 PC 세계관에서 혐오 발언이다, 차별한다 라고 하는 거는 강자가 약자한테, 가령 그 세계관에서 이제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한다, 기득권이 비기득권을 혐오한다, 차별한다 같은 논리로 쓰고 있는 게 혐오 페미 PC 발언 세계관인데,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득권 놈들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을 야구 강식의 논리로 집어삼키려고 한국을 강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기득권인 우리가 중국인들을 혐오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공부부터 하고 와라. 페미 PC를 할래도 좀 공부를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셨다고 봅니다. 프레임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뭔가 저희가 혐오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득권이고 저희가 뭔가 좀 악독한 이미지인데, 아니요. 저희가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혐오한다고 페미 PC 공부를 좀 하세요. 아무튼 간에 야 이 자식아 공부 좀 해라 이 자식아. 자, 아무튼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은, 제야 활동과 공당 활동의 인식의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김정식 대변인님도 활동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진일 최고님께서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랑 학수형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간혹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저랑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야 명준아, 너가 정치 바꿀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여가부 폐지한다며, 너무 이런 주장을 저한테 왜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하죠. 지금 이재명이가 여가부 지금 성평등 가족부로 바꾼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여가부 폐지하는 쪽입니까? 여가부를 강화하는 쪽입니까? 여가부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입법이 되어야 여성가족부라는 국가기관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저 앞에 있죠. 근데 국회가 입법 폭거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못 없애고 있잖아요. 다수당이 아니니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선택이 뭐냐? 장관 임명을 안 했어요. 1년 가까이 장관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개혁신당 쪽 사람들은 이거는 뭐 젊은 남자애들을 쓰다 버렸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과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가 기성 정치인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기성 정치인들과 타협할 수 있는 면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타협하자라는 게 세보수기에 따뜻한 보수질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수박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타협하는 척을 하되, 우리가 중앙에 더 많이 진출하고 더 많은 친구들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엎어버리자. 어차피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라고 많이 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네, 여기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제가 마이크를 들었는데, 전 자유와 혁신의 최고위원 지도부를 맡고 있는 김진일입니다. 근데 국민의힘과 자유와 혁신,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라고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을 제가 비교하자면 대기업으로 분류하고요, 자유와 혁신이라고 하는 정당은 스타트업으로 좀 비교를 합니다. 대기업은 당연히 몸집이 굼뜨고 느리게 반응하지만 움직이면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몸집이 가볍고 도전적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보다 자유와 혁신이라고 하는 정당이 메시지를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굉장히 직선적으로 내는 그런 정당 지형 중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이 또 잘못한 점이 있다 그러면 비판은 하지만 그게 절대 갈라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역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정당들이 뭉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편하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좀 자처하고 있다고 좀 받아들여 그 주시면 역할을 자유대학이 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대학 화이팅! 여기 다 화이팅! 다 화이팅! FLD 화이팅! 그 다음에 일시청 화이팅! 형이 이러면 끝까지 가야 돼요. 오케이. 진짜 이러면 1시간 얘기해야 돼요. 참여해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자, 방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최근 국민의힘 좀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약간 장동혁 대표는 조금 진중하게 가고 스탠스를 김민수 최고위원이 굉장히 터프하게 나가고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약간 중간적인 무게감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이 약간 또 형님이 좀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고 황교안 대표께서 좀 진중하게 무게를 잡아주시는 이 포지셔닝이라는 것이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해가 속속 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청년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제가 처음 집회를 나갔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야 이놈아 집에 있어 너 하나 빨빨거린다고 세상 안 바뀌어 모난돌이 정 맞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야 너 그러다가 집안 말아먹을 일이냐 너 다쳐 너 다치면 우리 가족 다 슬퍼서 죽어 나가지 마 근데 자유대학 저희 저 심재원 같은 사연 가진 애들이 전부 자유대학입니다. 근데 저희 뛰어나왔고 행동했고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이. This is K-Culture, you know again. 오케이, 바이바이. 관광버스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데 어떻게 이게 혐오 시위고 극우들의 시위입니까? 쓴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이런 야외 활동보다 제도권에서 힘을 쟁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야외가 됐든 제도권이 됐든 정치 참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각자 본인의 정치적 포부, 내 꿈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진일 형님부터 순서대로 듣고 토크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비상계엄 시기 때 그 JTBC, MBC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현상을 최대한 잘 설명해 주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쪽에서도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정치 지형은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아닙니다. 대중들이 모여서 대중들이 목소리는 대중정치의 시작점이 지난 계엄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정당 정치인들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에 나온 대중정치로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전혀 천년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고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나오셔서 그 대중정치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더 강력하게 칼날을 세워서 적들에게 우리의 적대 세력들에게 더 벼르고 벼러서 큰 거 한 방 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광장의 힘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씩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국민의힘이고 국민들이 이끌어낼 자유와 혁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정시경님의 어떤 그 설명과 조언이나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정시경님 이게 앞에서도 똑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개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과 본인의 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버스 기다리시는 여러분은 주인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주인된 권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을 그동안 이끌어온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광장에 나서서 주인된 권리를 직접 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직접 민주주의로 회귀하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단에선 어떤 인물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를 앞세우면서 국민 저항권을 내가 발동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낀 순간, 여러분이 판단한 순간이 우리가 국민된, 주인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 천부인권적 권리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즉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이 과연 99도에 끓는 물 직전의 99도 온도일까? 아니면 아직 95도 정도일까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뉴스를 보시고 이 사회를 매섭게 노려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중국 주변 국가들을 보십시오. 방글라데시, 그 전에 홍콩도 있었고,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금 여기에서 더 말 안 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위협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귀결됐는지도 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 잘 기억하셨다가 정말 진짜 나라가 망하겠다 싶으시면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그게 국민 아니겠습니까? 주인 아니겠어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요,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왜 만듭니까? 우리가 국가를 왜 만듭니까? 우리가 행정부 조직, 정치인들을 왜 표를 주고 뽑아줍니까? 왜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재산과 생명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닙니까?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이 권력자들이 우리 주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대한민국이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원래 정상궤도로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동지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유튜브로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애국 시민분들, 상식의 편에 서기로 용기를 내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단할 때가 오지 않도록 이재명이 똑바로 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왜 이렇게 귀엽게 끝내셨어요? 내려와야죠. 기회는 줘야지. 내려와야 된다. 이제 진짜 마무리로 명준이 형님의 포부 포음까지 정말 부담되네요, 이렇게. 네, 일장.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재판을 속개하라! 속개하라! 제가 알기로 조언, 그리고 제 포부 말씀해 달라고 들었는데요. 조언은 제가 뭐 딱히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 자체가 되게 놀랍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광화문 집회를 나온 거는 2019년입니다. 2019년 때 문재인 강점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2019년 광화문 처음 나왔었는데요. 그때의 우파 집회와 그리고 지금의 우파 집회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느껴지시죠? 좀 바뀌었죠?
그리고 참여하는 연령층도 좀 바뀌었죠? 오늘도 아까 저기 동대문 쪽에서 이렇게 쭉 행진하면서 오는데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 찾으려면은 이렇게 좀 눈 씻고 열심히 찾아봐야 이제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눈 잡히는 대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느냐? 저는 그 기점이 대한민국 정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점이 어디냐? 12.3 비상 개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균박이 12.3 비상 개몽령 이후에 저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12.3 비상 개몽령 이후에 한남동에 있었죠. 1월달 서부지법, 그 다음에 뭐 대학교에서 시국선언 일어났죠. 3월달 헌재 있었죠. 그 다음에 4월 4일날 이 불법 사기 탄핵 가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윤호개인 붐이 일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탄핵 정국의 지지율 52% 찍는 이런 정국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에요. 그걸 누가 해냈냐? 윤통의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요.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깨어난 젊은 청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이런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자유대학 친구들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됐다고 이런 대형 무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길어지지만 FLD 뭐 일시청 수많은 청년단체들이 각자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뭐가 바뀔래도 바뀌겠다. 지금 전환기점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 드릴 건 딱히 없고 더 각자 알아서 열심히 더 각자 알아서 창의적으로 역동적으로 행해 주시면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결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포부는 학교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정말 재밌고 훌륭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서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한국과 친교를 맺고 있는 다른 외국에도 국제학교들을 만들어서 반중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간에 아시아의 평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마구마구 키우는 학교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토크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토크쇼 어땠습니까? 좀 괜찮았나요? 알찬 토크쇼였다고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멸공하는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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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제 이 마이크는 제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환복을 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최대한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는데 그동안에 우리 자유대학 명훈이가 만들어낸 멋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시청해 주시면 제가 후딱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